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성껏 디저트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가게 이름은 메종드 두스, 프랑스어로 달콤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가게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오븐에 갓 구운 마들렌과 크루아상을 꺼내자 가게 안은 고소한 버터 향과 달콤한 바닐라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은 테라스에서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즐겼고 연인들은 진열장 앞에서 어떤 마카롱을 고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 들르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거리를 적셨습니다. 손님들은 서둘러 우산을 펼치거나 가게 안으로 들어와 비를 피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소년은 얇은 옷을 입은 채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깊이 숙인 고개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우산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이미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소년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금발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벤치 옆에 서서 우산을 들어주며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있으면 감기에 걸리실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소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나왔어요. 저는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소년은 한숨을 쉬더니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칠판 앞에 나가 문제를 풀다가 계산을 틀렸는데 그 순간 친구들이 크게 웃으며 놀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바게트만 먹어서 머리가 나빠진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멍청하다며 조롱하며 손가락질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싶었지만 쉬는 시간에도 놀림이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장난을 쳤고 결국 견디지 못한 소년은 학교를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어볼 것이고 다시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느낀 상처와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작은 간식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초코파이였습니다. 이거 드셔보실래요? 소년은 제 손에 들린 초코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갈색 포장지에 쌓인 둥근 과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간식인 듯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슬프거나 힘들 때 달콤한 것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해요. 이 초코파이는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과자예요. 소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포장을 벗기고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초콜릿 코팅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고 마시멜로가 혀끝에서 퍼졌습니다. 소년의 눈이 아주 살짝 커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나요? 소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조금 소년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작은 위로를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친구들은 생각만큼 오래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이 일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년은 제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입을 먹고 나서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소년의 눈물은 그쳤습니다. 저는 우산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소년은 제 손에서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가기 위해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소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년도 아주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초코파이 하나가, 이 작은 만남이 프랑스에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줄은.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소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저는 그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유독 많았고 대부분이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이었습니다. 평소 저희 가게를 찾던 단골 손님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초코파이를 파시나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초코파이?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가게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가게에서는 초코파이를 판매하지 않아요. 그러자 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부모님도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몇몇 손님들도 초코파이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 소년이 친구들에게 초코파이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닐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찾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공원에서 만난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초코파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초코파이는 한국에서 온 간식이에요. 며칠 전 한 친절한 분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달콤한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소녀는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맛을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챌린지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초코파이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샵 초코파이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작은 선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아이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이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가게에는 더욱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들어와 초코파이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초코파이를 파는 곳 맞나요? 초코파이 먹으러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초코파이 챌린지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너도 나도 초코파이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코파이를 구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코파이는 한국에서 수입된 제품이었고 한인마트가 아닌 이상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는 몇 개의 한인마트가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곳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부모들은 한인마트에서 초코파이를 구했다며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초코파이를 하나씩 들고 신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코파이를 먹고 있던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초코파이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이걸 프랑스식 디저트로 만들 수는 없나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정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코파이를 나누어 먹으며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식 디저트와 초코파이를 결합하면 어떨까?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초코파이의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프랑스 디저트의 섬세함을 더한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마카롱의 바삭한 식감을 추가하고 초콜릿의 풍미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마시멜로는 부드러우면서도 밀도가 높은 크림으로 바꿨고 겉은 촉촉한 초콜릿 글레이즈로 감쌌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새로운 디저트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디저트에 르쇼코 드 파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디저트를 저희 가게에 출시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며 예약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유명 셰프들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파리의 유명 파티시에이자 미식 평론가인 피에르 르블랑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디저트를 바라보았고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에르 르블랑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군요. 초코파이라는 단순한 과자를 이렇게 정교한 디저트로 발전시킬 줄이야.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훌륭한 디저트예요. 그 한마디가 프랑스 디저트 업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초코파이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초코파이 열풍이 프랑스에서 점점 커져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프랑스 미식 업계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반발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초코파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거세지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신문을 읽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 기사 좀 보세요. 그가 내민 신문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열풍, 프랑스 디저트 문화를 위협하는가? 저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초코파이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값싼 간식으로 표현하며 프랑스 정통 디저트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프랑스 셰프들과 미식 평론가들은 초코파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몇몇 파티시에들은 진정한 디저트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장된 기사 아닌가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초코파이가 프랑스 전통 디저트를 밀어낸다고요? 그냥 새로운 트렌드일 뿐인데. 하지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언론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면 대중의 여론도 쉽게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낯선 손님의 등장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밝게 웃으며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는 초코파이 디저트를 소개한 SNS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데 최근 SNS에서 초코파이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특히 사장님 가게에서 만든 프랑스 스타일의 초코파이가 화제라서 직접 맛보러 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만든 초코파이 디저트가 SNS에서 점점 더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수 씨. 먼 길 오셨네요. 어떻게 초코파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초코파이는 한국에서 단순한 간식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나눔과 정을 상징하는 음식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초코파이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간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걸 보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종종 가게를 찾아와 초코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 앉아 있는데 단골 손님인 마리 부인이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초코파이 때문에 난리가 났더군요. 아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녀는 조금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과자잖아요. 전통 디저트 가게에서 이런 걸 홍보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프랑스 디저트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싶어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초코파이를 홍보하면서 프랑스 전통 디저트를 훼손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코파이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나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너무 단순한 공산품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요. 그때 민수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미식 전문가들에게 초코파이를 평가받아 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 인정해준다면 대중의 인식도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프랑스 미식 전문가들을 초청해 초코파이 시식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서 열린 초코파이 시식회에는 프랑스 미식 평론가 장클로드와 유명 파티시에 피에르 블랑이 참석했습니다. 장클로드는 처음 초코파이를 손에 들고는 탐탁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울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의외로 깊은 맛이 있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한 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시멜로의 부드러움과 초콜릿의 조화가 꽤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안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이 담겨 있는 것 같군요. 그 다음으로 시식을 한 피에르 블랑은 초코파이를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에는 프티 가토라는 작은 케이크가 있습니다. 초코파이는 프랑스의 작은 케이크 문화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코파이에 대한 논란을 뒤집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눔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음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닐까요? 그 순간 초코파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가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모니테르 백화점에서 초코파이를 정식으로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초코파이의 의미를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격했습니다. 초코파이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초코파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모니테르 백화점에서 연락이 온 후 저희 가게는 전례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백화점에서 초코파이를 정식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주최하는 초코파이 런칭 행사에는 많은 기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저와 남편은 행사에서 직접 초코파이의 의미와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초코파이를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특별한 간식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코파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미식 평론가들은 초코파이가 프랑스 디저트 시장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만든다며 비판했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셰프들은 여전히 초코파이를 진정한 디저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코파이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초코파이는 단순한 초콜릿 과자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나눔을 담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프랑스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모니테르 백화점의 입구에는 거대한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한국의 맛과 정이 프랑스를 만나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감격했습니다. 처음 공원에서 한 소년에게 초코파이를 건넸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 미식 평론가, 유명 인플루언서, 그리고 초코파이를 맛보러 온 일반 손님들까지 초코파이가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초코파이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의미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와 남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윤서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초코파이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초코파이가 어떻게 프랑스에서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처음에는 단순한 간식으로만 생각했지만 점차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 작은 과자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만든 초코파이는 단순히 맛있는 디저트가 아니라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는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초코파이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는 초코파이를 먹고 후기를 남기는 게시글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초코파이 챌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인 마트뿐만 아니라 일반 대형 마트에서도 초코파이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코파이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고 몇몇 프랑스 디저트 가게에서도 초코파이를 응용한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리의 유명한 파티시에 중 한 명이 초코파이를 모티브로 한 프랑스식 디저트를 개발하면서 초코파이는 더 이상 단순한 한국 과자가 아니라 프랑스 디저트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초코파이 열풍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미식가들도 초코파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초코파이를 수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코파이는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는 하나의 디저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초코파이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초코파이를 활용한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했고 프랑스 사람들은 점점 더 초코파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초코파이는 단순한 한국의 과자가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사랑받는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초코파이를 통해 사람들은 문화를 공유했고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가게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를 손에 들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날 공원에서 초코파이를 건네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하나의 작은 간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음식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감정이 담겨 있으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초코파이의 작은 기적. 그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 작은 나눔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